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융합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 리절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인텐트를 통해서 다른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형태는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액티비티 리절트도 이와 비슷하지만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 액티비티가 있고 이렇게 B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있을 때 A에서 B로 빈손으로 넘어가도 이쪽에서 값을 특별히 전달해주지 않고 화면만 넘어가도 B에서 A로 돌아올 때 뭔가 값을 전해주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이동할 때 특별히 전달할 값이 없어도 이동한 액티비티죠. 서브 액티비티에서 이쪽에서 처리해준 값을 메인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이 사진을 우리 액티비티, 내가 만든 액티비티에 띄워주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카메라는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죠. 여기에 막 함부로 접근해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액티비티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인텐트나 번들을 사용해서 내가 찍은 사진을 특정 액티비티로 전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내가 만들기만 했어도 사진을 인텐트나 번들을 담아서 전달을 할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이런 상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단지 이제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실행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처리한 값을 돌려받고 싶다면 그때는 액티비티 리절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에서 나는 카메라 앱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카메라 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놓고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카메라로 이동하기만 한 거죠. 카메라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넘어올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액티비티지만 내가 만든 액티비티가 아니지만 이쪽에서 처리한 값을 인텐트나 번들에 실어서 우리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한번 새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요, 리절트 테스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 지정하셨으면 넥스트 눌러서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또 넥스트. 이름은 카메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한번 해보죠. 액티비티의 이름은 카메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현재 액티비티에서 카메라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기능을 할 겁니다. 피니시에서 프로젝트 만들어주세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좌측 상단의 안드로이드 메뉴 먼저 우리 프로젝트 메뉴로 바꿔줄 겁니다. 카메라를 호출하기 위한 이제 버튼을 가지고 있는 그 레이아웃을 하나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레이아웃 만들어져 있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카메라를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부모가 지금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돼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추가하겠습니다. 자, 부모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자, 안쪽에 텍스트 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지우시고요. 여기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사진을 돌려받을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미지 뷰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위드 매치 페어런트 헤이또
웨치 페어런트. 그리고 웨이트를 1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버튼을 하나 집어넣을 거거든요. 높이가 매치 페어런트여도 이 아래쪽에 하나 정도, 네, 뭐 한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웨이트라는 속성을 사용을 했죠. 자, 나중에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가 하나 필요해요. 자,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img view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카메라 액티비티로 이동할 버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자, 버튼 객체 준비하시고요. with match parent 헤이슨 랩 컨텐트로 해주세요. 네, with match parent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속성 추가해서 여기에 카메라라고 쓸 거예요. 이거 누르면 카메라로 이동. 자, 아이디 하나 추가합니다. 아이디 btn 언더바 카메라라고 만들어주죠. 네, 모양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고요. 카메라라고 쓰여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뷰에 우리가 찍은 결과물을 올리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만들었죠? 이걸 액티비티에서 한번 사용을 해봐야죠. 자, 액티비티로 들어오십시오. 자, 이쪽에서 저희 액티비티 리절트 기능 사용할 때 필요한 리퀘스트 코드, 네, 요청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private final int에 take 언더바 카메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1 이렇게 할게요. 카메라 호출 요청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버튼이랑 이미지 뷰 있죠. 네, 그거 이제 검색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먼저 하나 준비합니다. 네, 버튼 btn 언더바 카메라 버튼 됐죠? 그리고 이미지 뷰도 하나 준비할게요. 이미지 뷰 이름은 img 뷰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온 크리에이트로 내려와서 버튼에 이벤트 감지자 등록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호출하는 이벤트 감지자고요. btn 언더바 카메라 set on click listener 해서 new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요 카메라 버튼에 대한 이벤트 감지자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카메라 버튼 클릭했을 때 인텐트를 통해서 내장 카메라로 연결할 거예요. 자, 내장 카메라로 연결. 액티비티 화면 전환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전환이기 때문에 인텐트가 필요하죠. 인텐트는 new intent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인텐트를 통해서 내장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set action. 여기에 미디어 스토어, 네, 미디어 스토어라고 안드로이드 프로바이더 패키지에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네, 준비. 액션 언더바 이미지 캡처. 네, 뭐 액션 언더바 비디오 캡처도 있고, 뭐 이미지 캡처, 네, 시큐어,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동영상을 찍는 화면으로 이동할 건지, 뭐 카메라, 사진 찍는 화면으로 이동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이고요. 저는 카메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캡처, 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카메라로 이동할 거고 나중에 돌아올 때 카메라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자, 화면 전환 합니다. 스타트 액티비티인데 그냥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고요. for resul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준비하죠. 자,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intent, 두 번째 파라미터는 request 코드입니다. intent는 내가 화면을 전환하고 싶은 인텐트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인텐트가 우리 카메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액티비티는
요 인텐트 정보, 즉 카메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메라에 갔다 돌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서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요청 코드 값을 같이 하나 보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위에 상수로 준비해둔 take 언더바 카메라예요. 자, take 언더바 카메라. 인텐트 집어넣어야죠, 앞에. 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take 언더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 넣어놨어요. 1을 넣어놨죠? 자, 이게 곧 1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곧 1이에요. 자,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현재 액티비티에서 지금 인텐트를 통해서 카메라를 호출합니다. 네, 카메라를 호출해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돌아올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죠? 이게 지금 구조인데,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로도 가고 갤러리에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갤러리에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자, 액티비티는 하나죠. 근데 요청하는 액티비티는 두 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A에서 카메라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갤러리에 있는 값이 넘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넘어야 되죠. 반대로 갤러리로 갔다가 넘어왔는데 카메라 관련된 정보가 넘어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래서 내가 어딜 갔다가 왔습니다 라고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take 언더바 카메라라고 나는 카메라로 이동할 때 1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처리를 하면 나중에 카메라에서 돌아올 때 1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 예를 들어서 나는 갤러리로 이동할 거다. 근데 2번을 보냅니다 라고 정의를 해두면 갤러리에 갔다가 돌아올 때 2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리퀘스트 코드라는 요청 값인데 1번을 요청해서 보내면 1번이 돌아오고 2번을 요청해서 보내면 2번이 돌아옵니다. 즉 1번을 보냈다가 나중에 1번이 돌아왔으면 이거는 카메라에 갔다 온 거구나.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2번이 돌아왔다. 그러면 얘는 갤러리에 갔다 왔구나.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액티비티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퀘스트 코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현재 액티비티에서 지금 카메라로 갔다가 돌아오죠. 카메라 액티비티가 종료될 때, 자, 카메라 액티비티가 피니시 종료될 때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onCreate를 일단 빠져나오세요. onCreate가 여기까지인데, 네, onCreate를 빠져나오십시오. 자, 여기서 on activity result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오버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자, 오버라이딩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돌아왔는데 A 액티비티, 지금 현재 우리 액티비티에서 카메라로 갔다가 카메라에서 돌아오면 세 가지네요. 네,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리퀘스트 코드, 리절트 코드, 데이터. 자,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언제? 내 액티비티에서 카메라로 갔다가, B로 갔다가 B가 종료될 때 on 액티비티 리절트로 돌아오는 순간, 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봐줘야 될 부분은 리절트 코드예요. 리절트 코드. 네, 자, 이거 슈퍼는 주석 처리할게요. 자, 리절트 코드가 결과 코드라고 해서 결과 코드는 내가 카메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네,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예요. 자, 결과 코드를 통해서 작업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없었는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if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리절트 코드예요. 결과 코드. 만약에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언더바 해보시면, 네, 리절트 언더바 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 지금 갔다 온 상태인지, 네, 그게 퍼스트 유저예요. 그리고 문제 없이 돌아왔는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네, 현재 액티비티에서 카메라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에서 뭐 이미지가 깨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값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값을 담으려고 시도하면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캔슬일 때는 값을 담으면 안 되고요. 값을 돌려받으면 안 되고 OK일 때만, 즉 카메라에서 문제 없이 값이 넘어왔을 때만 이제 저희 액티비티 쪽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절트 언더바 OK로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네. 내가 넘겨준 코드로 작업을 하고, 네, 돌아왔을 때 그게 문제가 없는지. 자,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비교합니다. 어딜 갔다 왔는지, 카메라로 갔다 왔는지, 갤러리로 갔다 왔는지, 뭐 인터넷으로 갔다 왔는지, 네, A로 갔다 왔는지, B로 갔다 왔는지, C로 갔다 왔는지, 네,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테이크 언더바 카메라라고 해서 1번 보내줬어요. 당연히 돌아올 때 1번이 돌아올 겁니다. 자, 스위치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위치. 자, 여기서 리퀘스트 코드, 네, 요청 코드로 검색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사실. 어떤 거? 테이크 언더바 카메라. 네. 만약에 돌아온 리퀘스트 코드가 1이면 그러면 카메라로 갔다 왔다는 얘기죠. 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만약에 2가 돌아왔다. 현재 액티비티에서 어딘가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값이 2다. 그러면 최소한 카메라는 아닌 거잖아요. 맞죠? 뭐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넘어올 수 있는 게 1밖에 없어요. 테이크 언더바 카메라. 그래서 1번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작업을 마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1을 가지고 돌아와요. 네, 카메라에서 문제 없이 작업 완료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카메라 액티비티에서 작업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카메라가 찍은 결과물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인텐트에. 네, 인텐트에 번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가 돌려준 이 결과값에서 번들을 추출을 해요. 네, 그 번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번들을 추출을 먼저 하고요. 네, 번들에서 이미지 추출해서 이미지 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죠. if문 하나 만들게요. if 만약에 데이터가 카메라 액티비티로 갔다가 돌아온 인텐트가 널이 아니면, 네, 최소한 뭔가 값을 가지고 왔다면, 여기에 뭔가 들어있다면이란 뜻이겠죠? 네. 자, 뭔가 값을 가지고 왔다면 번들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번들 썸네일 한번 해볼까요? t 언더바 네일 이렇게 할게요. 네, 썸네일은 data.get extras. 네,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터라는 인텐트에서 번들을 추출합니다. 네, 그러면 요 번들에서 이미지 가지고 오는 거죠. 네, 이미지 가지고 올까요? 비트맵이 필요하고요. 자, 비트맵 BM은 자, 비트맵으로 캐스팅 하나 하고, 네, t 언더바 네일 점 get 해서 번들의 특정 키값으로 담겨져 있는 결과값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풋으로 저장한 적 없죠. 내가 만들었으면은 풋 해서 어떤 걸 저장했는지 알 텐데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넘어올지 모르잖아요.
자, 카메라로 돌아갔다 온 경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키값으로 고정이에요. 네. 이 키값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른 걸로 가지고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키값으로 자동으로 넘겨준 걸 비트맵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비트맵을 이미지 뷰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미지 뷰 준비해 놓은 거 있었어요. img 뷰 점 set 이미지 비트맵. 네. 이렇게 해서 bm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 검색을 안 했군요. 네, 온크리에이트 여기 들어와서 네, 검색 먼저 할게요. btn 언더바 카메라는 find view by id r.id.btn 언더바 카메라 그리고 img 뷰는 이미지 뷰 r.id.img 뷰. 네. 이렇게 해서 검색 작업 반드시 하셔야죠. 네. 검색 작업 해주시고 내려와서 이미지 뷰의 결과 처리.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카메라 버튼 클릭하면 우리 카메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 카메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에뮬레이터에서도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죠. 그러면 찍은 사진을 OK 버튼 해서 딱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 찍은 사진이 기록이 되면서 값을 가지고 액티비티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카메라를 하나 호출을 해요. 카메라를 여기서 사진을 한 방 찍었죠? 요청 코드 1을 보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찍은 사진을 확인해서 딱 확인 버튼, 네, 체크 표시 있었죠? 확인 버튼 딱 클릭하는 순간에 카메라는 종료가 되면서 이 값을 넘겨준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요청 코드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때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가 아닌데 어떤 형태로든 일단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성공을 했죠. 네, 이런 형태로 액티비티 리절트는 우리가 만든 액티비티에도 물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은 형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에서 값을 꺼내오는 구조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네, 결과 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 리절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로 화면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거, 네, 그런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퀘스트 코드와 리절트 코드의 차이점, 네, 요청이냐 응답이냐, 네, 요 차이점 있죠.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크레파스 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의 정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